어제 오후에는 저희가 그 엑셀 파일에 있는 테이블을, 오라클에 테이블 만들어서 테이블을 생성해서 데이터를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어, 어, 찾아내는 그런 연습들을 했었었고요. 주로 셀렉트에 대한 연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의 데이터 정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었죠. 이 나라 이름이라고 하는 컬럼에 공백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공백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웨어저를 조금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업데이트 문장도 사용을 해봤었었고요. 오늘도 비슷한 내용을 할 겁니다. 아마 어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어, 미리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같이, 여러분들 하신 거랑 한번 비교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GitHub에는, 확장자가 CSV라고 하는, 종류의 파일을 제가 GitHub에 업로드를 해드렸고요. 그거를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다음에 테이블을 생성하고,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임포트한 다음에 이런 값들을 셀렉트를 하고 오는 게 문제였었어요. 네. 자, 우선 이 CSV 파일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죠. callchicken.csv라고 하는 파일 아마 다운로드 받으셨을 텐데 메모장으로 열어보실 수 있으세요? 음. 엑셀 파일은 엑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이 CSV라고 하는 파일은요, 여러분들 메모장으로 열 수 있어요. 윈도우에 메모장 다 깔려 있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확장자가 CSV라고 되어져 있을 뿐이지, 이 파일은 그냥 단순한 텍스트 파일이에요. 메모장에서 열어서 볼 수 있는 단순 텍스트 파일이고요. 음. 어, 그냥 글자들이 이렇게 그냥 문자들이 이렇게 쭉 작성이 되어져 있어요. 작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어떤 포맷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첫 번째 줄은 테이블의 컬럼 이름처럼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고요. 어, 날짜, 요일, 시군구, 연령대, 성별, 통화 건수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자, 중요한 거는 항목과 항목이 무엇으로 구분되고 있냐면 쉼표. 쉼표를 영어로 콤마라고 그러죠. 콤마. 콤마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기준일과 요일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쉼표로 구분되고요. 요일과 시분구가 쉼표로 구분돼요. 그리고 항목이 몇 개가 있냐면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그럼 두 번째 줄도요. 두 번째 줄도 항목이 여섯 개예요. 각각의 라인에는 날짜, 요일, 시군구, 연령대, 그 다음에 성별, 그리고 통화 건수가 여섯 개씩. 그러니까 이게 테이블로 치면 하나의 행에 해당하겠죠. 그죠? 요렇게 보면, 요렇게 보고, 이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잘라보면, 이거 완전히 테이블 모양이에요. 그쵸? 네. 제가 마우스가 별로 안 좋아서. 음, 네. 요렇게 딱 선 그려놓고 보니까 테이블처럼 생겼죠. 그죠? 네, 이게 CSV 파일입니다. 데이터들을, 값들을 쉼표로 구분해서 텍스트로 작성한 문서가 CSV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CSV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참고로 적어드릴게요. 이 CSV라고 하는 게 뭐의 약자냐면, 콤마, 그다음에
separated values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쉼표로 구분된 값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CSV가. 그래서 이 CSV 파일은 값들을 쉼표, 콤마로 구분해서 테이블 모양의 데이터를 무슨 형식으로? 단순 텍스트 파일이 텍스트로 작성한 파일이죠. 그래서 메모장으로 열어서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뭐 물론 엑셀에서도요. 엑셀 프로그램이 있으면 엑셀 프로그램에서도 CSV 파일을 열어서 볼 수가 있어요. 엑셀 파일에서 CSV 파일을 오픈을 하게 되면 테이블처럼 만들어져요. 엑셀이 표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주잖아요. 네. 그렇게 표처럼 만들어주고요. 엑셀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엑셀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메모장으로 이렇게 열어보시면 그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일정한 형식으로 그 작성된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임포트 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쉽고, 어,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어떤 그 자료들을 서로 전송을 할 때,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주고받겠죠.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때 이 CSV라고 하는 형식의 텍스트 파일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단순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이에요. 엑셀은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 되죠. 윈도우에는 윈도우용 엑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또 맥에는 맥용의 엑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리눅스에는 또 리눅스용의 엑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으면 데이터들을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서로 공유해서 데이터를 볼 수가 없겠죠. 근데 단순 텍스트 파일은 OS에 상관없이 모든 OS가 단순 텍스트 파일은 다 열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윈도우에는 메모장이 있고 다른 뭐 리눅스나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메모장과 같은 그런 단순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하고 데이터들을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CSV라고 하는 형식의 텍스트 파일을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 물론 단점은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파일 크기가 너무 커지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타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CSV 파일 이해되셨죠? 그래서 엑셀만이 아니라 CSV 파일도 데이터를 임포트하기가 되게 쉽게 만들어진 그런 파일이에요. 음. 그래서 CSV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 우리가 임포트를 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자,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은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요 내용을 참고해서, 물론 여기 작성도 있는데, 날짜라고 하는 거를 콜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으로 만들 거고요. 요일이라고 하는 거는 콜 데이라고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공구라고 하는 거는 구라고 하는 그런 컬럼 이름으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연령대는 ages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성별은 젠더라고 하는 컬럼으로 만들 거고, 통합 건수는 콜즈. 이렇게 컬럼 이름들을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작성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보시면, 어, 2017년 2월 1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숫자로 작성이 되어져 있어요. 2017-0201이라고 하는 숫자로 작성이 되어져 있고요. 문자열은 따옴표로 감싸져 있어요. 그렇죠? 요일이라든가, 시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옴표로 감싸져 있죠. 그 다음에 연령대도 잘 보시면요. 연령대도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나이가 아니에요. 실제 나이가 아니라 10대냐, 20대냐, 30대냐, 이렇게 그 연령대예요. 연령대.
그래서 여기도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이고요. 성별도 문자열이죠. 성별도 문자열인데 한 글자씩만 들어가고 있어요. 요일도 한 글자씩만 들어가고 있고요. 성별도 한 글자씩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건수는 여기는 숫자죠. 따옴표로 감싸져 있지 않으니까 여기는 숫자예요. 숫자들이고 그 숫자의 크기가 두 자리도 있고요. 세 자리도 있고 그래요. 어, 혹시 모르죠? 밑에 가면 뭐 천 자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있는 값들을 보고 그 거기에 맞는 데이터 타입으로 테이블을 생성해 주시면 돼요. 어, 요일부터 성별까지는 문자열로 할 겁니다. 요일부터 성별까지는 문자열로 할 거고요. 통합 건수는 숫자 타입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실수일 필요는 없겠죠. 소수점이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정수 타입의 숫자로 만들 거고요. 날짜인데 날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자열로 취급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수로 취급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날짜는 오라클에서 데이트라고 하는 타입이 있죠. 데이트 타입으로 취급하셔도 돼요. 임포트를 할 때 이런 형식의 연, 월, 일이라고 하는 형식에 맞춰서 작성되어져 있는 숫자잖아요. 그러면 임포트 할 때 얘네들은 데이트 타입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테이블을 여기는 데이트 타입, 그 다음에 여기는 문자열 타입, 여기는 정수 타입으로 만들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요. 그걸 생각하시고, 죄송합니다. 또 마우스가 또 말썽이에요. 자, 네, 그러면 크리에이트 테이블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 바로 열고, 바로 닫고. 네.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실 때, 크리에이트 테이블 다음에 테이블 이름 써주셔야 되죠. 테이블 이름 우리 뭘로 하기로 했어요? 콜, 치, 퀸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형식이죠. 크리에이트 테이블,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컬럼에 대한 선언들. 그죠? 첫 번째 컬럼은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콜, 날짜, 데이트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은 콜 데이로 하기로 했고요. 세 번째 컬럼은 시군구였죠. 구. 네 번째 컬럼은 연령대. 그래서 ages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성별은 젠더라고 하기로 했고, 마지막으로 통합 건수는 콜셋.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여섯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죠. 여섯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 콜 데이트 타입은 저는 날짜 타입으로 할 겁니다. 날짜 타입으로. 자, 그 다음에 콜데이인데, 콜데이. 우리 문자열 하실 때 여러분들 주로 아차, 투,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한 글자만 들어가죠.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아차투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길이가 변할 수 있는 문자열. 그래서 가변 길이 문자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가변 길이 문자열. 근데 오라클의 데이터 타입 중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차라고 하는 거는 무슨 타입이냐면 고정 길이 문자열이라는 뜻이에요. 고정 길이 문자열. 이게 오라클에서 차라고 하는 타입입니다. 캐릭터를 줄여서 쓴 거예요. 캐릭터. 캐릭터.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떤 컬럼에 그 문자열들이 항상 일정한 길이로만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 뭐 예를 들면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이렇게 어, 뭐 어떤 값은 한 글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값은 두 글자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글자 수가 변할 수 있는 데이터라면 바차투를 써주시는 게 맞아요. 바차투를 써주시는 게 맞고 그리고 뭐 고정 길이 문자열이더라도 똑같은 크기로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바차투로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상관없으시고 만약에 이 컬럼에는 항상 일정한 길이의 문자열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명시하고 싶으시면 캐릭터라고 하셔도 돼요. 캐릭터.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캐릭터는 그 데이터 타입을 의미하는 그런 키워드고요. 그다음 괄호 안에 있는 거는
글자 수, 그러니까 단위죠, 단위. 문자열의 단위. 문자열의 단위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이트와 캐릭터. 바이트는 그 시스템이 저장하는 문자열 타입에 따라서 어, 한글은 UTF-8이라고 하는 인코딩 타입인 경우에 한글은 3바이트, 그 다음에 영어는 1바이트, 영문자는 1바이트 이렇게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데이터를 보면 글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한글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단위를 얘기할 때 3바이트로 만들어 주시거나 그죠? 3바이트로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글자 수로 만드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글자 수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구 같은 경우에는 구 이름들을 보시면은요, 강남구, 강동구, 서울시에 있는 구 이름들이에요. 서울시에 있는 구 이름들인데, 두 글자짜리도 있고, 세 글자짜리도 있고, 영등포구, 네 글자짜리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글자 수가 변해. 구의 이름은, 서울시에 있는 구의 이름들은 글자 수가 변하기 때문에 여기는 캐릭터로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반드시 아차 투를 쓰셔야 돼. 쓰셔야 되고, 어, 구 이름이 두 글자짜리도 있고, 세 글자, 네 글자짜리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섯 글자짜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다섯 글자면 넉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바차 투라고 쓴 거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지만, 이거는 가변 길이가 변할 수 있는 가변 길이 문자 열릴 때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예요. 연령대가 10대 이렇게 돼 있어요. 20대 이렇게 돼 있죠. 10대, 20대 이렇게 돼 있죠. 글자 수가 10대면은요, 1, 0, 대까지가 있으니까 세 글자예요. 그죠? 근데 또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가 있냐면 60대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6, 0, 그 다음에 대 이상이니까 다섯 글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글자 수가 변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글자 수가 변할 수가 있고 아마 최대 다섯 글자면은 여기도 충분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반차 2 여기도 다섯 글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젠더고요. 자, 성별이죠. 남, 여 이렇게 들어가죠. 남녀 이렇게 들어가니까 고정길이 문자열로요. 한 글자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그 통합 건수죠. 통합 건수는 정수 타입으로 하면 되니까 넘버 네 자리까지 할게요. 아마 네 자리를 넘는 숫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 자리 정수 9,999까지 저장할 수 있는 정수란 뜻이죠. 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하시면 그럼 여기 접속 계정은 제가 스컷 계정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컷 계정으로 테이블 콜 치킨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예, 로그 출력이 나옵니다. 네, 로그는 지울게요. 자, 그러면 만들어졌는지는 여기 접속에서 테이블, 그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시게 되면 여기 두 번째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콜치킨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네요. 콜 데이트는 날짜 타입, 콜 데이는 고정 길이 문자열, 구와 에이리스는 가변 길이 문자열, 젠더 고정 길이 문자열, 그 다음에 콜스는 숫자 타입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우리가 제약 조건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무것도 안 줬고 아직 데이터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요런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그 여러분들 테이블 만드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차투라고 하셔도 되고요. 글자 수를 꼭 한 글자가 아니라 여유 있게 뭐 두 글자 아니면은 열 글자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약간 여유 있게 잡아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요 뒤쪽에 단위나 그다음에 글자 수 같은 것들은 조금 달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임포트를 하실 거예요. 임포트는 어제 메뉴 말씀드렸죠.
테이블 이름에서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 임포트. 그 다음에 로컬 파일이고요. 로컬 파일이고 찾아보기. 콜 치킨 CSV 열기 이렇게 하시면은요. 네.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미리 보기 나와요. 자, 여기도 헤더 체크되어져 있으셔야 돼요. 아까 엑셀 파일 죄송합니다. 엑셀 파일이 아니라 텍스트 파일 보여드렸는데, 텍스트 파일 이렇게 보여드렸죠?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은, 첫 번째 줄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줄은 그 테이블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테이블의 이름. 그죠? 죄송합니다. 컬럼의 이름. 테이블에서 컬럼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부터가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헤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헤더가 없다라고 체크를 해버리면, 체크를 해버리면 컬럼 이름으로 사용되는 게 없고, 기준일, 요일, 시공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헤더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줄부터가 실제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파일을 설정했고 여기는 헤더가 있다라고 체크가 되어져 있고 그 상태에서 다음 하시면 되고요. 임포트는 인설트로 임포트를 할 거예요. 인설트로 임포트를 할 거니까 삽입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뭐 여기서 두 번째 화면에서는 바꾸실 게 없어요. 바꾸실 거 없고 그냥 다음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이 여섯 개의 컬럼 다 가지고 올 거예요. 다 가지고 올 거니까 여기도 그대로. 만약에 빼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빼고 싶은 게 있으면 이거를 왼쪽으로 옮겨버리시면 돼요. 화살표 눌러가지고. 화살표 눌러서 왼쪽으로 옮겨버리시면 되고, 넣고 싶으시면 오른쪽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화면도 바꿀 건 없어요.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다음. 자, 이제 우리가 컬럼 이름을 만들 때 파일에 작성되어져 있는 그 컬럼 이름과 동일하게 만들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라고 하는 컬럼을 무슨 컬럼에다 매칭시킬 건지를 해주셔야 돼요. 기준일은 콜 데이트죠. 그 다음에 요일은 콜 데이죠. 그 다음에 시공구는 여기서 구죠. 연령대는 ages죠. 그 다음에 성별은 젠더고요. 통화 건수는 콜즈죠. 그렇죠? 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요일. 요일이 콜데이트. 다시 한번 할게요. 죄송합니다. 요일은 콜데이였죠. 요일은 콜데이. 어, 그 다음, 요게, 어, 캐릭터 이렇게 돼 있고, 열의 정의가 호환되지 않거나 널 불가능. 오류가 없을 텐데? 두 글자짜리가 있나? 아닐 텐데. 예. 기준일은 콜데이트. 그리고 날짜 형식 RRRR, YY, DD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여기를요. 여기를 좀 바꿔줄까요? 우리 대쉬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죠? 대쉬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여기를 YYYY, DD 요런 형식이잖아요. 네. 요렇게 바꿔주시면 이 데이터가 2017년 2월 1일이다. 요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일단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경고 문구가 뜨긴 뜨는데, 열의 정의가 호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요거는 좀 이상해요. 그래요? 요일에 세 글자짜리가 있어요? 네. 때는 네. 보이진 않던데 그거 데이터 밑으로 쭉 내려보니까 그냥 세 글자 글자 깨진 거 하나 짝 깨진 게 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똑똑하게 여기가 경고를 주는 거였었군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일단 취소를 하고 넘어갈게요. 취소를 하고, 테이블이 이미 만들어져 버렸으니까 테이블을 삭제를 먼저 할게요. drop 테이블.
콜, 그다음에 치, 킨. 테이블 삭제하는 명령 기억나시죠? 요 정도 간단한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드랍 테이블 콜 치킨. 만약에 그 휴지통에서까지 지워버리겠다라고 하실 땐 뒤에다 뭐 써주시면 돼요? 치 이렇게 써주시면 삭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테이블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테이블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아까 얘가 문제가 있었죠. 글자 수가 안 맞는다. 뭐 그랬었어요. 그럼 여기도 여유 있게 해보죠. 5글자로 할까요? 뭐 젠더도 그럼 젠더는 그냥 1바이트 그대로 놔둘게요. 여기는 아까 경고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몇 글자 월화수목금토일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여기를 좀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꿔서 다시 컨트롤 엔터. 생성되었습니다가 나오네요. 그죠? 생성되었습니다가 나오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다시 임포트 하던 작업을 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데이터 임포트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헤더 체크가 되어져 있고요. 넘어가고, 여기, 여기가 하나가 있었군요. 그죠? 네, 여기가 땡땡땡 하고 글자가 깨진 게 하나가 있었네요. 글자가. 네. 아마도 요거 같은 요일이어서 2017년 2월 1일이라고 하는, 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수요일인 것 같아요. 수요일인 것 같긴 한데, 나중에 한번 정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얘 때문에 글자 수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여기 전체 선택하고, 기준일은 콜데이트, 그 다음에 요일은 콜데이, 시군구는 부, 연령대, 에이지스, 성별, 젠더, 통화 건수, 콜스. 그러면 다 된 것 같아요. 형식을 아마 안 바꾸셔도, 안 바꾸셔도 되지 않았었나요? 네, 네, 안 바꿔도 요거 그대로 놔둬도 임포트 아마 잘 해줄 거예요. 다음 하고, 그 다음에 완료해 볼게요. 완료, 작업을 성공했고, 임포트를 커밋까지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확인. 테이블, 여기 워크시트에 올려가지고 한번 볼까요? 테이블 워크시트에 올려서 데이터, 새로 붙임. 네. 날짜 잘 들어가 있네요. 그죠? 날짜 타입으로 잘 들어가 있죠. 2017년 2월 3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까 2월 1일 있었는데 아마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금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강서구 30대 여자 콜 횟수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쭉 밑에 보시면 꽤 많죠. 데이터가 꽤 많아요. 이게 한 달치일 거예요, 아마. 2월 1일부터 2월 31일까지일 겁니다, 아마도. 네. 자, 그러면 이제 성공했으니까 여기서 셀렉트를 해보죠. select all from all 치킨. 네,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잘 나오죠. 행의 개수, 우리가 행 개수가 몇 개인지만 세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행 개수만 세보려면 select count 해보시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from 콜 치킨 8,390개의 행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8,390개. 이건 전체 데이터를 한번 본 거고요. 전체 데이터를 한번 본 거고, 네, 이 문장은 행의 개수를 찾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컬럼이 6개가 있었는데, 하나씩 그 컬럼들에 대해서 이상한 값들은 없는지 검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select, distinct, 기억나세요? distinct, 컬럼 이름은 콜데이트. from 무슨 테이블에서 콜 치킨
테이블에서. 네. 펜이 몇 개 나오죠? 28개가 나오네. 아, 28개가 나오네요. 그쵸. 2월 달은 31일까지 있는 게 아니라 2월 28일까지 있죠. 2월 28일까지. 좀 뒤죽박죽으로 들어가 있네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2월 1일부터 들어가 있나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거는 뭐 오더바이를 하면 되니까, 뒤에다가 오더바이만 더 넣어버리면 되니까, 폴 데이트로. 네. 그러니까 2017년 2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의 통화 건수를 정리한 파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디스팅크트는, 셀렉트 디스팅크트가 뭐라 그랬어요? 셀렉트 디스팅크트는 중복되지 않은 값들만 한 번씩만 보여주는 게 콜 디스팅크트라고, 셀렉트 디스팅크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임포트 된 순서가 꼭 2월 1일이 제일 먼저 그 임포트가 되고 2월 28일이 제일 마지막에 임포트가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셀렉트 한 다음에 오더 바이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이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8,000개 이상의 그런 행들을 다 일일이 검사하는 거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28개 정도는 이상한 값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select, 마찬가지로 distinct, call date, 이게 요일이었죠. 요일, from, call, 치킨 하고서 요일을 보겠습니다. 어? 깨져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이렇게 다 들어가 있네요. 금요일부터 월화수목 월, 화, 그다음에 수, 목, 금, 토, 일 7개 요일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래서 텍스트 파일에서는 깨진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잘 들어가 있나 봐요. 잘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네. 셀렉트 다시 한번. 여기에 8,000개를 다 해볼 수는 없겠지만 디스팅크트로 셀렉트를 하니까 또 다들 잘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요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없을 것 같고, 구를 볼까요? select, distinct, 구, from, call, chicken. 이렇게 보시면은요. 서울의 구는 25개가 있나 보죠.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뭐 이렇게 해서 중량구까지. 예. 뭐 이것도 가나다라 순서로 오더 바이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해볼까요? 오더 바이 구. 이렇게 하시면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중구, 중랑구 이렇게. 네. 그래서 서울시에는 25개의 구가 있고, 25개의 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구 이름들이 뭐, 널이거나 그런 거는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구 옆이 뭐였죠? 연령대였었죠. 연령대도 한번 볼게요. select, distinct, ages죠. from, whole, chicken. 네, 여기도 order by 넣을까요? order by ages. 이렇게 넣으시면 6개의 카테고리가 있었군요. 연령대는 6개의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이렇게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젠더까지 확인해 볼게요. select, distinct, gender, from, whole, chicken. 네. 여성, 남성. 딱 두 가지 카테고리만 있는 거죠. 두 가지 카테고리만. 네. 그 다음에 콜스는 디스팅크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콜스랑 디스팅크트를 할 필요가 없고, 네, 이렇게 해서 그 각각의 데이터들이 뭐 잘못된 값들이 없는지, 그 다음에 문자열인 경우에는 구분되는 값들이 몇 개가 있는지, 카테고리가 몇 개로 나눠져 있는지, 요일은 카테고리가 몇 개인지, 구는 카테고리가 몇 개인지, 연령대는 카테고리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셀렉트 디스팅크트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뭐였나요? 첫 번째 문제는 통화 건수, 통화 건수에 뭘 찾자? 최대값도 찾고 최소값도 찾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었죠. 맞아요? 그쵸? 네. 이거는 함수를 사용하는 얘기죠. max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고 컬럼 이름에 폴즈. 이게 최대값 찾는 거고요. 최소값 찾을 때는 min 그리고 콜스 무슨 테이블에서 콜 치킨 테이블에서 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치킨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가장 많은 통화 건수는 405. 그다음에 가장 적은 통화 건수는 4란 뜻이에요. 어, 하루 종일 통화를 했는데 치킨집으로 통화한 건수가 4건밖에 안 되는 그런 날도 있었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치킨집으로 통화를 한 게 405건이나 되는 그런 날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405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며칠,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어느 연령대가 전화를 한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 건이라고 하는 거는 몇 월 며칠, 어느 연령대, 어느 성별에서 전화를 한 건지가 궁금하죠. 그거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는 통화 건수 최대값, 최소값이 어, 최대값이거나 최소값인 레코드를 출력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 레코드를 출력하자라는 얘기는 행 전체를 출력하자는 얘기예요. 행을 전체를 출력하자. 그러니까 맥스 값인 행을 출력하자라는 얘기고 미니멈 값인 행도 출력하자예요. 이거 서브쿼리 연습해 보려고 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셀렉트 모든 컬럼 무슨 테이블에서 콜 치킨 테이블에서 여기에 조건식을 콜스 같다. 뭐랑 같다? 최대값과 같다. 요거 찾아보자는 얘기였었어요. 요걸 찾아보자는 얘기. 자, 최대값을 찾는 문장은 위쪽에 1번 또 마우스가 또 쉬는 시간 가져란 얘기인지. 자, 위쪽에서 최대값 찾는 문장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1번 문제를 드린 이유가 1번 문장에서 사용한 내용을 어떻게 하자? 여기 서브 쿼리로 사용하자. 라는 의미로 1번 문제를 먼저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select, max, 콜스 무슨 테이블에서 콜, 치킨 테이블에서 이렇게 하면 동등 비교가 되겠죠. 이렇게 동등 비교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언제 2월 23일 금요일이군요. 금요일에 강서구에서 40대 여성들이 405번 치킨집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최소값도 찾자죠. 콜즈가 최대값이면서 최소값이 될 수가 있나요?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죠. 최대값이거나 최소값이거나로 하셔야 되죠. 그럼 여기에 추가를 하실 거는 5어 콜즈. 최소값 찾는 문장을 괄호 안에. 최소값 찾는 문장은 select, minimum, 콜즈. 그럼 콜, 치. 이걸 원했던 거예요. 최소값은 되게 많이 나오네요.
내 건이라고 하는 자료들은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2월 3일 금요일 광진구 60대 이상의 남성은 치킨집으로 4번밖에 전화를 안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월 1일 수요일 양천구 60대 이상 역시 남성인데 4건밖에는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 그래서 최대값은 행위 하나밖에 없지만 최소값은 같은 이 4건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혹시 여기까지 2번 문제까지 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2번 문제까지 해서 질문 없으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통화 건수가 4건밖에 안 되는 자료들을 보면 통화 건수가 4건밖에 안 되는 자료들을 보면 뭔가 패턴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10대도 있긴 하지만 그죠? 10대도 있긴 하지만 주로 60대 이상이 많죠. 그죠? 그쵸? 네. 그래서 10대 아니면 60대예요. 성별은 남성, 여성이 섞여 있기는 한데 주로 60대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50대가 하나 끼어 있고 그다음에 10대가 조금 몇 개가 끼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킨을 시켜 먹는 사람들이 60대 이상에서는 치킨을 잘 시켜 먹지 않는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알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최대값 40대 여성이라고 나왔는데 40대 여성이 실제로 치킨을 많이 먹을까요? 자기가 먹으려고 시킨 것일까요? 가족 먹으려고. 그러니까 애들 시켜주려고. 그런 거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이에요. 예. 10대가 자기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기가 직접 전화하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서 애들이 치킨 시켜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전화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게 아닐까라는 거를 데이터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뭐 3번이나 4번이나 5번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에서 어떤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요 과제의 그런 그 의도였었습니다. 의도.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35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